그 가방이 바뀐 가방은 238번, 236번. 그래서 마지막에 6자와 8자가 바뀌게 된 거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뭔가 안녕하십니까. 책을 사랑하고 싶은 남자 오인천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경재 작가님의 앰뷸런스 살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표지만으로 봐도 상당히 예전에 출간된 책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앰뷸런스 살인이라는 책은 1985년도에 출간된 책입니다. 현재는 절판 상태고요. 저는 이 책을 헌책방에서 아주 우연찮게 발견을 해서 구입을 해서 읽었습니다. 제목부터 아주 인상적이죠. 앰뷸런스 살인. 그래서 순전히 제목에 이끌려 구입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을 쓰신 그 이경재 작가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뒷면에 이렇게 작가 소개란이 있습니다. 서울대 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공군 출신이십니다. 유엔군 총사령부 전속작가로 활동하셨고 1957년, 1958년 KBS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었습니다. 방송작가로서 활동을 좀 많이 하셨는데 검은 꽃잎이 질 때, 섬마을 선생님, 손오공, 형사수첩, 난중일기 등의 다수의 극본을 좀 집필을 하셨고 이때 기준으로 불사조의 비밀, 불사조의 모험이라는 작품을 집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경재 작가님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찾아봤는데요. 그 인터넷에서 찾아본 바로는 1928년에 서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이후로도 집필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는데 비정의 사나이, 일본을 재판한다. 그리고 서울 정도 600년이라는 역사서를 집필을 하신 작가님이십니다. 이 중에 앰뷸런스 살인이라는 책은 1985년도에 출간이 돼서 80년대 중반의 한국 사회의 흐름을 얼추 알 수 있는 책인데 이 소설을 쭉 읽으면서 놀란 게 정말 스피디하고 박진감 넘치게 진행이 되는 작품이어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시작은 김포공항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인천공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 김포공항에서 국제선과 국내선이 다 있을 텐데 이 여성 주인공인 윤남이라는 이름의 여성입니다. 이 윤남이라는 여성이 제주도에서 그 신혼부부들의 취재를 마치고 김포공항으로 옵니다. 윤남이라는 캐릭터가 여성종합지 여성세계의 기자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본인이 들고 다녔던 가방이 다른 가방하고 바뀝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윤남이 아버지가 되는 윤우경이라는 이름의 교수님인데 원래는 그 공항에서 픽업을 하기 위해서 오기로 했는데 오지 않고 대신 윤남이가 일하는 여성세계사에서 근무하는 송규동이라는 남성이 대신 윤남이를 픽업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아버지가 오기로 했는데 의아해하는 윤남이에게 송규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덤프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윤남이의 그 아버지가 치이게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신 마중 나오게 된 거고 그 소식을 들은 윤남이는 깜짝 놀라서 같이 그 병원을 가게 되는데 이 병원에 아버지가 없습니다. 왜 없냐? 앰뷸런스가 와서 아버지를 데려갔답니다. 병원으로 이송했답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그 윤남이의 가방이 다른 가방하고 바뀌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의문의 앰뷸런스가 이 당시 기준으로 강남에 위치한 한 병원의 그 로고 이름이 박힌 앰뷸런스가 윤남이의 아버지를 데려갔답니다. 그래서 그 앰뷸런스를 찾게 되는데 그러면서 뒤바뀐 가방이 대체 뭔가? 그 가방이 바뀐 가방은 238번, 236번. 그래서 마지막에 6자와 8자가 바뀌게 된 거고 가방을 열어보니까 뭔가 백색 가루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방 안에. 야, 이
그 백색 가루라는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그 짐작이 되시죠? 그 가방 안에 들었던 백색 가루는 암페타민 포스페이드라는 게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히로뽕의 원료가 되는 각성제를 말하는 거죠. 순도가 높은 마약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방이 뒤바뀐 상황에서 의문의 앰뷸런스가 윤남이의 아버지를 데려가고 의문의 조직원들이 가방을 찾으려고 하면서 윤남이 캐릭터를 위협하고 윤남이의 아버지는 어떻게 되냐. 결국 야산에서 버려진 채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아주 무서운 상황이죠. 그래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되면서 앰뷸런스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추격 스릴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80년대 중반 서울 풍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상황을 좀 알 수가 있고 1985년도다 보니까 현재와는 다르게 CCTV라든지 그 차량 내 블랙박스라든지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그런 촬영을 기록하는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85년도라는 시대 사회를 기준으로 추리를 이끌어 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60페이지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11월 22일 윤 교수가 병원에서 실종된 지 이틀이 지났다. 수사본부의 안 형사는 지도상에 강남 성자병원을 중심으로 반경 9km의 원을 그려놓고 그 원 안에 들어있는 병원을 뒤지기로 했다. 9km라는 근거는 그 병원에서 성자병원까지의 거리를 빼고 다시 12km의 주행거리가 남는데 그 직선상의 거리를 왕복했다고 하더라도 그 거리가 6km였으므로 제3의 지점까지 직선상에서 갔다 온다고 해도 왕복 3km의 지점으로 편도 3+6km인 9km를 초과할 수 없는 거리 안에서 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지금 시점으로는 CCTV와 블랙박스를 조사하면 비교적 원활하게 탐문 조사가 가능할 텐데 1985년도의 기준이기 때문에 일일이 상황을 유출을 해나가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문의 앰뷸런스에 대한 궁금증도 더 커지고 끝까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마지막에 306페이지에 이경재 작가님의 후기가 있는데 여기서 표현이 추리는 쌓아 올리고 허물어내는 생명게임 연속. 이 표현이 짧은 후기이지만 인상적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절판된 거의 좀 잊혀진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경재 작가님의 앰뷸런스 살인을 소개하는 이유가 80년대 한국 추리소설 추리 스릴러 소설의 전반적인 경향을 좀 알 수가 있을 뿐더러 지금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잊혀진 이경재 작가님과 그 작가님의 작품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주마간산으로나마 소개를 시켜드리고픈 마음에 이 소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책을 사랑하고 싶은 남자 오인천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